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리파인이라는 회사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2002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와서 설립됐다고 하죠. 부동산 권리조사 분야에서는 거의 숨은 강자라고 하던데, 특히 그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서비스 이쪽 시장이 1위라고 하니까, 네,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지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랄까 좀 조용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월세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리스크를 확 줄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. 오늘은 그래서 리파인의 사업 모델이 뭔지, 또 시장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,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, 그리고 최근 가장 좀 시끄러운 부분이죠. 최대 주주 변경이랑 그 뒷이야기까지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리파인의 성장 가능성도 물론 보이는데 동시에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겠다 싶은 점들도 있더라고요.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리파인 핵심 사업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리파인의 주력 사업은 아주 명확합니다. 바로 그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권리조사 서비스인데요. 작년, 그러니까 2023년 매출의 거의 92%가 여기서 나왔어요. 담보대출 관련 서비스도 한 4% 정도, 전세 보증금 반원 보증 서비스도 한 4% 조금 넘게 있긴 한데 역시 무게중심은 확실히 전월세 시장에 있는 거죠. 이게 금융기관이 대출 내줄 때 그 보증보험, HUG나 HF, SGI 같은 곳들이요. 아니면 권리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때 리파인이 이제 부동산 등기부 같은 서류들 쫙 검토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. 주는 거군요. 특히 그 PTS라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? 좀 궁금한데요. 네, PTS. 이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, 그러니까 RPA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에요. 상당히 반복적이고 양이 많은 서류 검토 업무를 로봇이 그냥 24시간 자동으로 처리해 주니까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거죠. 이걸로 은행이나 보험사는 물론이고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. 그렇군요. 최근에 전세 가격 다시 오르고 있고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이런 시장 상황도 리파인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군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점은 그 보증보험 시장 안에서의 경쟁 구도 변화도 리파인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허그,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용위험만 100% 보장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권리 문제에 대한 보험을 리파인 같은 회사 통해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거죠. 반면에 HF, 주택금융공사는 신용위험이랑 권리위험을 같이 한 90%씩 보장을 해줘요. 차이가 있네요. 네. 근데 최근에 허그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추세거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별도 권리보험 시장이 커졌고 이게 리파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. 실적도 보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네요. 2023년에 매출 665억에 영업이익이 226억, 전년 대비해서 각각 20% 넘게 성장했고 올해 1분기도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하고요. 와, 근데 영업이익률이 35% 수준이면 이거 정말 높은 거 아닌가요? 이거 업계 특성인가요? 아니면 리파인만의 강점? 둘 다라고 봐야겠죠. 거의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PTS 시스템 기반의 효율성에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2024년에도 매출 한 741억, 영업이익은 2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현재 주가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7.8배 수준이에요. 동종업계 평균이 한 10.2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이 되죠. 실적도 좋고 저평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왜 최근에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? 이게 결국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벌어진 일들 때문인 거죠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작년에 최대 주주가 리얼티파인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. 여기가 LS증권하고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인데요. 근데 인수 직후에 리파인이 약 355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, EB라고 하죠 이걸, 발행하고 이걸 리얼티파인이 인수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자율이 연 6%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.
6%요? 근데 회사가 이미 현금성 자산을 1,300억은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서요? 근데 굳이 이렇게 높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해서 최대 주주한테 이자를 주는 구조라 이게 왜 그런 건가요? 혹시 뭐 회사 측 설명 같은 게 있었나요? 회사 측에서 뭐 명확하게 설명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. 네.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최대 주주가 회사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. 게다가 이 EB가 교환 대상이 리파인 자사주거든요. 이걸 나중에 전부 주식으로 교환하면 리얼티파인 지분율이 약 48%까지 올라갑니다. 사실상 뭐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효과도 있는 셈이죠.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머스트 자산운용이 6.9% 지분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더 흥미로워졌어요. 머스트 자산운용 여기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죠. 머스트 자산운용이 과거 다른 투자 사례들을 보면 이번 EB 발행이 과연 적절했는지, 그리고 회사가 쌓아둔 막대한 현금, 이거 EB 유입분까지 합치면 거의 1,665억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.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영진하고 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주주가치 높이라고 배당을 늘리라거나 자사주 소각하라거나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또 최대 주주가 P,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점 때문에 아예 다른 시나리오도 나온다고 하던데요. 상장 폐지 가능성. 맞습니다. 사모펀드는 보통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잖아요. 그래서 리파인처럼 현금 많고 사업 안정적인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상장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아끼고 또 회사 내부 현금을 활용해서 뭐 배당 같은 걸로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. 그리고 리파인이 가진 현금이랑 자산을 담보로 잡으면 공개 매수 자금 조달도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. 이게 근거고요. 최근에 락앤락이나 오스테인플란트 같은 사례도 있었죠. 물론 뭐 핵심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2028년에 만료된다는 점이나 매출의 96% 이상이 너무 전월세 관련 사업에 쏠려 있다는 점, 이런 것도 리스크 요인이긴 하겠죠. 그렇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불거진 이 지배구조 이슈, EB 발행 논란, 그리고 머스트 자산 운용의 등장, 또 잠재적인 상장 폐지 시나리오,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리해보면 리파인, 독보적인 시장 지위, 높은 수익성, 정말 알짜 기업인데 동시에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지배구조 리스크, 또 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, 이런 게 크게 부각된 상황이군요. 네, 맞아요. 특히 최대 주주인 PE펀드의 전략하고 우리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. 그리고 회사의 그 많은 현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될지,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과연 리파인의 그 막대한 현금, 이게 신사업 투자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까요? 아니면 혹시 최대 주주의 이익 극대화나 상장 폐지를 위한 발판이 될까요? 앞으로 나올 공시나 주주들의 움직임, 이런 걸 통해서 회사의 방향을 계속 좀 주시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